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송 참사 3주기입니다. 민선 9기를 맞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발생 3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공식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들어찬 빗물에 1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오송 참사.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가슴 깊이 사무친 그리움은 여전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계절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짙게 남아 있습니다. 5월 수면장애 이런 거 계속 갖고 만성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해결이 돼서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한 충북지사, 이장섭 청주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 인사부터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까지 뜻을 모아 애도했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이제 애도를 넘어 책임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오송 참사가 슬픔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안전체계를 만들 것인지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책임 논란 속에 거리를 두던 충청북도와 청주시도 참사 3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합동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환 경청 통합수석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신용한 지사와 이장섭 시장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존자와 마주했습니다. 희생자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추모공간 조성 사업을 속도를 내고 그동안 마음 아프게 더디었던 그 걸음들을 서둘러서 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오송 참사 3주기. 그동안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43명의 재판은 제자리 걸음이고 추모 공간과 조형물 설치도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발생 3년 만에 열린 합동 추모식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 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의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성착취물 제작 여부 등 추가 혐의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조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청주시의원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초선 35살 최영중 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자택과 시의회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최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3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소에게 돈이나 담배를 주겠다며 꼬드겨 성관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지, 유포했는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하려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 성매매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성판매 권유까지 4개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친구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성판매 권유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 씨는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당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피해자가 시의원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했었고요. 기관 통보하면 이게 피해 사실이 또 이렇게 알려질 수 있어서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최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실시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당초 선거 결과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의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투표지 10만 8천여 장을 전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검표 집계 결과 두 후보 간의 격차는 기존 124표에서 122표로 단 2표 줄어드는 데 그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영중 의원을 신속히 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주 시민에게 사과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질 미달, 함량 미달 후보를 공천하고 시민의 대표로 세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제19 감싸기로 넘기지 않겠다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른바 현도 재활용 선별장 백지화 여부를 놓고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종합검토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현도 재활 선별장을 멈추고 휴암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이장섭 시장의 최초 의중이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현실적인 난관이 적진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른바 현도재활용 선별장은 지난해 12월 착공, 현재 공정률이 15%가량입니다. 이미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에 대한 발주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장섭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업체들의 반발을 듣고 이 시설에 대한 원점 검토, 사실상 백지화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중을 담아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는 별도의 TF팀이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도를 포함해 학천, 휴암동을 후보지로 놓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현도 백지와 휴암동 이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14명이 참여한 TF팀은 그동안 6번의 회의를 거쳐 종합검토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소각장 따로, 재활용 선별센터 따로, 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시민센터 따로 이런 시설들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이게 분절적으로 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현도선별장을 백지화할 경우 발생하는 매몰 비용입니다. 처음에는 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지만 계속 불어나 현재 4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TF팀의 종합검토 보고서에 담지 못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아무런 하자 없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고 착공까지 한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백지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희가 분석하기에도 주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행정 절차상 결정적인 하자 이런 부분은 특별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만약 백지화가 확정되고 새로운 후보지 물색에 나설 경우 국고 손실에 따른 감사원 감사 등이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담당 국장이 명태를 신청했고 공직사회에 동요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최종회의는 오는 20일 개최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당초 약속과 현실적 난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장섭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앙리 마티스와 파리 화가들의 진품 명작들이 청주에 모였습니다.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대형 전시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베일을 벗은 전시장을 이민아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지푸른 화면 위로 노란 별빛이 쏟아지고 검은 인체의 가슴에는 붉은 심장이 선명합니다.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 이카루스. 신화 속 인물을 최소한의 형태와 강렬한 색채만으로 담아냈습니다. 20세기 야수파를 이끈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이 마침내 청주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여 년 전 파리를 뒤흔든 거장의 파격은 여전히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의 예술적 실험은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암투병으로 붓을 질 수 없게 되자 그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종이에 색을 입히고 오려붙이는 컷아웃 기법입니다. 이걸 미술계에서 컷아웃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티스는 연필보다 오히려 가위가 훨씬 감각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후기에는 단순한 가위질로서 만들어내는 예술을 제작했고요. 그 결과물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 후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런 최소한의 표현으로도 이렇게 디자인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마티스 연구의 완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형태와 선명한 색채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마치 종이가 춤을 추는 듯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는 마티스뿐 아니라 기쁨의 화가 라울 디피, 서정적인 인물화로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한 마리 로랑생의 작품 등 2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온 대형 미술 전시를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CJB가 마련한 이번 기획전은 지역 문화 향유의 폭을 한층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은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102일간 이어집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진천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를 통해 친일재산 1필지를 국가로 최종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귀속한 토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이풍한이 소유했던 토지로 이미 2009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실제 환수되지 않은 채 16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진천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조달청에 국가귀속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국가귀속이 최종 완료됐습니다. 이번 국가귀속은 장기간 미환수 상태로 남아있던 친일 재산을 지방정부가 직접 발굴해 국가귀속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보단 적절한 치료로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의 두 번째 시립자연휴양림인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이 오늘 이장섭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은 31만 9,800제곱미터 부지에 숙박시설 20동과 워케이션 센터, 식당, 산림욕장 등을 갖춘 복합 산림휴양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4인실 15동과 6인실 3동, 단체형 숙소 2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비수기 주중 기준 4인실 10만 원, 6인실 13만 원, 성수기와 주말에는 각각 15만 원과 18만 원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